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번에는 물가 충격을 받아가면서 3대 지수의 표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PC 물가 지수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이 있었는데요. 일단 CPI 성적표 자체는 좋지 못하게 받아들었던 뉴욕 증시인데 PC 물가 지수까지 조금은 경계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는 1% 넘게 빠졌는데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오픈 AI가 자체 칩 개발에 속도를 낸다라는 소식도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새벽에 또 속보가 들려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가 언급이 될 때마다 국내에서는 남북경협 관련주 등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그래도 굳건한 종목들이 계속 분위기를 끌어가지고 있어서 의지할 곳들이 많다라는 건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에 편승되지 못할 경우 나만 조금 심심한 장을 마주하고 있어 아쉽기도 할 텐데요. 우리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 것인가 같이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나씩 정리해 가도록 하죠. 요즘 증시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의 주도 섹터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가 세계 곳곳에 노이즈를 만들어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쪽이 선전한다라는 거죠. 그들 내에서 긍정적인 순환이 있습니다. 연초 주도주군 떠올려 볼까요? 빅테크부터 삼성, SK의 버프를 받아 2달 연속 정말 강렬하게 급등했던 로봇. 어제 그리고 최근에는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소화하는 시기 탄력이 둔화되고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쪽도요. 삼성전자의 진출 관련한 키워드 뉴스 하나로 정말 2주간 가열찬 급등을 보였습니다. 서서히 좀 소화기를 갖게 될 것인가 아니면 끝자락까지 좋은 종목들 혹은 숨겨져 있던 소외주들을 다 끌어내어 올라가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어제 장 마감 이후에도 JNTC, 캠트로닉스, 램테크놀로지 이런 유리기판 종목들은 오르긴 했는데 기존의 대장주들은 조금 빠지고 있는 흐름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죠. AI 소프트웨어의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트럼프 이슈와 함께 딥시크로 인해 소프트웨어 시장이 더 빨리 개화할 것이다. 그리고 샘 얼트만의 방한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한 달 정말 좋은 흐름을 보이기도 했죠. 이들이 조금의 소화 과정을 겪고 있고요. 어제 잠시 쉬었다가 다시 급부상한 쪽이 바로 조선과 방산이 되겠습니다. 업황이 괜찮은 데다 트럼프가 콕 집은 한국의 조선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1년간의 주가 질주 꾸준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 약간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안전판이 되어버린 조선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실적과 숫자에 여러 가지 명분도 탁월하기 때문인 거죠. 어제장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면서 2차 랠리의 시작인가 이런 기대를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산 쪽은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 수장이 되면서 가성비 얘기하고 전통 방산에 대해 조금 비난의 어조를 높였었죠. 그래서 대형 방산보다는 약간 가성비, 드론 이런 종목에 더 국한해서 움직임을 보였었다가 종전이라는 키워드로 인해서 살짝 센티가 위축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주국방이라는 글로벌 트렌드에서 부합된다라는 점, 방산주의 국방비 예산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강세를 이끌었고요. 무엇보다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줄줄이 발표하는 좋은 실적으로 인해서 상승의 명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초 주도군에서 일부 조금씩 수급 이동의 변화가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과 방산은 어제 떠올랐고요. 재건 쪽은 조금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죠. 한 번씩 뉴스와 상승을 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중심에 완전히 상승폭을 이끌어가면서 급등하지는 않고 있어요. 러우 종전 모멘텀, 건설기계 실적 등을 계속 체크해야 되겠죠. 연초 주도군입니다. 그리고 휴식하고 있던 쪽
상승의 피로를 소화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이 그렇습니다. 딥시크 이슈와 관세 맨 트럼프로 인해서 HBM 진영이 데이터 센터 투자가 예전처럼 되지 않을 거야 혹은 관세 부담이 있어 라는 여러 이슈 속에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삼성전자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점, 그리고 중국의 이구안신 반도체 재고가 많이 줄어든 점,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낸드 등의 가격이 올라가는 여러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씩 회복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HBM 진영이냐, 그렇지 않은 전통 반도체 진영이냐, 여기에 따라 분위기는 다를 수 있으나 일단은 조금씩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보입니다. 그런 맥락의 충전 쪽이 전력이었죠. 3년의 상승이었습니다. 2022년, 3년도, 4년도까지 올랐고요. 올해 들어서도 연초에 강했었다가 딥시크 이슈, 명절 이후로 AI 인프라에 대한 조정의 계기가 딥시크로 등장하면서 전력 쪽이 하락이 있었죠. 일부 기업의 실적도 조금 아쉽기도 했어요. 물론 중소형주였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쉬었었는데 어제 다시 전력주가 힘을 내는 모습 계기를 또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이쪽도 힘내서 이 주도군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딥시크 이슈와 전국 불안 여러 충격으로 인해서 지금 원전도 좀 잠잠하죠. 물론 어제는 BHI나 서전기전 등의 원전 관련 종목들 G2파워도 그렇고 오르긴 했습니다. 3월에 있을 체코 원전에 대한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인데 전국 불안과 계속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휴식하고 있는 섹터 살펴봤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만의 길을 알아서 가련다라는 게 바이오입니다. 사실 바이오는 작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거의 반년을 금리 인하에 대한 기저가 깔리면서 알보리팹 종목들의 계속된 이제 숫자를 획득하는 기술 이전이라던가 수출이라던가의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 급등이 있었죠. 알보리팹에 갖은 신뢰가 쌓이면서 바이오 종목군들의 강세가 참 도드라졌던 지난해 하반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떨까요? 알보리팹 중에 다수의 종목들이 조금의 변동을 겪고 있고요. 보로노이 정도만 강합니다. 보로노이가 올해 벌써 한 50% 올라왔더라고요. 개별적인 종목들의 타임라인에 맞춰서 이제 바이오 전반을 사면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개별 종목에 대해 신뢰를 획득하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보로노이는 올해 정말 좋았네요. 어제장에서도 3% 흐름, 올해 한 50% 상승 중입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 쪽이 각계전투를 하면서 개별 모멘텀에 치중하게 된 것은 바로 불편한 금리겠죠. 금리가 내려올 줄 알았는데 쉽사리 내려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도 첨생법 이슈라던가 대형주, 그러니까 작년에 굳건하게 가졌던 알테오젠의 바톤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끌고 가주는 형님 종목이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바이오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과연 앞으로의 주도군은 어디가 될 것인가 참 궁금해지는 시점이네요. 넘겨보시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결국 명분이 필요합니다. 주도군으로 올라갈 만한 제목들이 이렇게 쭉 있고 그때그때 명분이 하나씩 등장을 해야 되겠죠. 어제 조선과 방산의 명분의 등장으로 이들이 다시 일어선 것과 같이요. 그 전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동안 코스닥이 더 견조했다가 어제장은 코스피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 거래에도 코스피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었죠. 시장은 그동안 로봇이라던가 갖은 여러 테마를 둘러싼 우주라던가 성장에 집중하다가 이제는 성장 플러스 실적에 집중을 하는 거죠.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실적과 숫자가 찍히는데 트럼프 무풍지대이고 성장할 가능성이 보이는 섹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어제 조선과 방산입니다. 조선은 트럼프의 픽이기도 하니까 트럼프 압박을 덜 받겠지. 방산은 어차피 미국은 미국 거 쓸 테니 우리가 미국에 대량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건 아니다. 결국 관세 부담에서 좀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모멘텀으로 조선 방산이 올라갔었다가 좀 쉬던 찰나에 조선 쪽에 이런 이슈가 있었죠. 미국 상원에서 동맹국에서 해군 선박을 건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공화당 의원이었기 때문에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 이 내용은 통과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이것이 바로 미국 해군의 물량을 받게 된다라는 우리의 상상을 자극한 거죠. 그러면서 어제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등의 종목이 강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 쪽에 명분이 등장한 거고요. 방위산업 쪽은 방산이 호실적이죠. 현대로템, 하나에어로,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마진을 보고 있으면 일각에서는 무슨 물을 떠다 팔았냐, 이렇게 마진이 좋냐, 이런 얘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산 쪽에 기술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 방산 펀드 조성에 대한 이슈, 여러 긍정의 목소리가 뉴스가 모이면서 어제 조선과 방산이 강했습니다. 그러면 섹터로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제 그룹사로는 하나그룹주가 정말 강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호실적 어제 짚었었고요. 태국에서 하나그룹주 일부와 극비 회동을 가졌다라는 소식, 그리고 필리조선소 실적에 대한 기대감, 하나 쪽에 또 자회사로 있으니까요. 해군사령부와 MRO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하나그룹주들 강세였습니다. 한화가 무려 16%, 어제 가장 돋보였던 건 한화시스템의 상한가였고요. 하나오션 15%, 하나엔진 등도 올라섰습니다. 특히나 한화 같은 경우는 그 모멘텀이 있죠. 하나에어로로 하나오션의 지분을 모아줬다라는 점에서 경영권 승계 구도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측면. 그렇다면 이제 각 배당을 각 기업사별로 올리지 않겠는가, 주주 환원을 더 강화할 것이다 라는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하나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테마단에서는 어제 짚었었던 피리오사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었죠. AI 반도체 전문 팹리스입니다. 이 피리오사, 메타가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리면서 관련해서 이 피리오사 AI에 투자했던 쪽이 DSC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네이버였고, 예전에 이제 피리오사 칩 관련해서 협력 이슈가 있었던 게 포바이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이들이 전부 다 상한가로 들어가 버리는, 정말 테마단에서는 가장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지수 자체는 CPI를 앞둔 경계감에 조금은 정체되는 분위기였으나 조선 방산, 하나그룹주, 피리오사 AI 이쪽이 중심에서 굉장히 강한 시세 분출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조선의 준비태세, 2차 랠리 준비태세에 들어가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미국에서 나온 이 뉴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미국령 조선소에서만 건조해야 된다라는 것을 적격한 외국 조선소에서 미국 함정을 건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인 겁니다. 이것이 발의가 된 것이고요.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지역국가, 한국 해당하죠. 비용은 미국 야드 건조 총량비에 낮아야 된다, 한국 해당합니다. 운영과 지분 구조에 중국 관련이 없어야 해, 한국 해당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간 거죠. 미국 해군의 함정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열렸다라는 평가입니다. 30년 동안 미국은 그동안 뒤처졌던 해군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를 할 것이고, 360척의 신규 구매를 한다라는 것을 봤을 때 엄청난 시장이 기대된다라는 거죠. 국내 조선사에게는 상선 시장에 준하는 특수선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한국투자에서는 비중 확대 의견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을 한 상황인데요. 2차 조선 랠리가 시작될 것인지 오늘 잠시 후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 시간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전날의 주인공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상 최대 실적과 하나오션의 지분 매입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방산에 대한 전체적인 트렌드였고요. 어제 방위산업주들 전반적으로 강했는데 때마침 하나뉴스가 이틀 사이에 정말 많이 쏟아졌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실적 소식, 하나오션의 지분을 모아준다라는 소식,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집트 사업에 대한 기대 뉴스, 태국의 총사령관이 이쪽과 회동을 가졌다라는 뉴스 등이 나왔고요.
이제 발표를 앞둔 LG 넥스원의 실적 기대까지 맞물리면서 어제 방산주들 전반적으로 강했죠.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 L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조금 아쉬웠던 한국항공우주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한화 시스템의 도파민 바톤 터치. 현대 로템이 지난주 실적 내놓고 지난주에만 40% 올랐더라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번 주라고 해봐야 불과 월화수 3거래일입니다. 24% 상승세. 하나 시스템은 어제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동안 몇 달치의 서름을 단번에 하나 시스템이 극복해내버리는 어제 거래대금 1조 이상이 이쪽에 집중되면서 하나 시스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 보니 수급을 열어봤어요. 한 몇 달치 수급입니다. 한 석 달치 수급인데 외국인의 누적 순매도 규모가 꽤 많았다라는 점에서 이쪽이 외국인 수급 빈집이었다라는 거죠. 어제장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살폈을 때 외국인의 곡간 채우는 흐름 속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방산과 조선 그리고 한화그룹주의 승승장구가 계속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어제는 일단 도파민 충분히 나온 듯한 느낌이었죠. 어젠 한화의 불꽃쇼였습니다. 한화 지주사도 급등이었고요. 반도체 쪽에 한화비전, 방산에 이렇게, 금융 쪽엔 이렇게, 조선에 이렇게, 태양광의 하나솔루션, 유통의 하나갤러리아 등등이 자리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화를 붙여놓은 종목은 다 올랐던 어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죠. 하나그룹의 대기업 집단 시가총액이 8위에서 6위로 올랐습니다. 위로 바꿔주시죠. 자, 작년 연말로 살폈을 때 42조 원이었던 그룹사 시가총액이 66조로 올라왔습니다. 무려 24조가 증가하면서 짧은 사이에 56%가 늘어난 겁니다. 방산과 조선의 신고가 경신, 거래대금의 쏠림, 그리고 트럼프 무풍지대라는 약간의 안전판이 이쪽에 한화에 집중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어냈고요. 그룹사 시총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흐름이 낯설지 않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어제자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넣어본 건데요. 사실 2024년도에는 그 전년도 대비 HD현대그룹이 시가총액 10위권에 있다가 5위권으로 올라왔고요. 한화그룹이 11위권에 있다가 8위로 올라왔었는데요. 이번에 급등으로 인해서 한화그룹이 포스코그룹과 셀트리온그룹을 제치고 6위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삼성과 SK그룹, LG 현대차그룹에서 사실 삼성, LG 현대차그룹은 이렇다 할 무언가를 내지 못했던 지난해였었죠. 그런데 SK그룹은 그래도 SK하이닉스 덕분에 작년에 이렇게 한 계단 위로 다시 2위권으로 올라왔었고요. HD현대그룹과 하나그룹이 조선과 방산, 우주 등의 모멘텀을 안고 10위권 밖에 있다가 이렇게 중위권으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흐름이 과연 어디까지 치고 나갈 것인가 궁금하네요. 사실 전체적인 절대 파이라던가 제조업 등을 두고 있는 규모로 놓고 봤을 때 뭐 이쪽을 치고 올라간다라는 것을 사실 그리 쉬워 보이진 않겠습니다만 분명히 단숨에 그룹사 시가총액이 이렇게 급등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저 멀리 내려가서 10위권 정도, 10위였다가 이제는 20위권 정도로 내려간 롯데그룹주나 뭐 포스코그룹주나 이런 쪽들은 과연 언제쯤 뭔가 쇄신과 변화를 보여줄 것인가. 그쪽에서 만약 정말 변화의 모습이 포착된다면 또 이들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언제든 뉴스를 보며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HD현대그룹과 하나그룹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또 다른 올해 또 유망 그룹이죠. LS그룹도 사실 지난해 좋았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었죠. 전력단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LS에코에너지가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고요. LS머티리얼즈가 이쪽에 들어가는 걸로 제작진 수정 좀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LS일렉트릭과 LS마린솔루션, 가온전선 그리고 LS에코에너지 이런 전력 쪽에 탄탄한 밸류체인을 뒀었기 때문에 LS그룹주 같은 경우도 지난해 참 좋은 흐름을 냈었죠.
있었죠. 어제 LS 쪽도 상승세가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LS 그룹주의 시세 보시면 LS 네트워크스가 20%, LS 일렉트릭이 11%, LS 마린 솔루션, 에코에너지가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가온전선도 일단은 빨간불로 끝나기는 했습니다. 또 다른 후보 LS 그룹주 이들도 앞으로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캡처 요걸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LS 쪽에 모멘텀이 되는 건 바로 전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이쪽에도 명분이 하나 추가됐죠. 구자균 LS 일렉트릭 회장의 인터뷰 내용이 이슈가 됐습니다. 미국 빅테크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수주 임박했다. 올해 말 혹은 내년쯤 가시적 성과 기대된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오히려 우리에겐 기회이다. 전력 기업에게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 가격 경쟁력 우위에 있고 관세를 피하려고 미국 내 각 기업들이 공장을 세운다면 미국 내 전력 수요가 늘어나서 우리에게는 또 수혜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은 결국 전력 기기 섹터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모멘텀 위에다가 트럼프 프리존 이런 것을 하나 얹어준 겁니다. 트럼프 우려, 우리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최근에는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어제 전력주도 반등했어요. LS그룹주부터 일진전기, HD현대엘렉 등등이 상승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여름이 이제 4월부터 11월까지다 이런 얘기가 있죠. 3월부터 이제 봄이 시작되고 4월부터는 당장 여름에 들어간다. 이상기후 측면에서 이런 전력기기 당연 변압기 이런 전력 과부하 이슈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런 것도 전력 그룹 혹은 LS그룹과 전력 쪽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전력이 전력을 다 한다면 어떨까요? 일단 HD현대엘렉트릭은 2023년도부터 작년까지 800% 상승, 올해 한 4%에 그치고 있어서 아쉬울 수 있으나 어떨지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LS일렉트릭도 아쉽죠. 2023년도 대비했을 때 현대일렉과 비교하면 이거밖에 못 갔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1월달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었죠. 45% 상승세 기록하고요. 그중에 3분의 1 정도를 어제 달성했다라는 점에서 LS일렉트릭 그 외 전력기기 쪽도 다시 주도 섹터로 복귀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생각나겠죠. 한화를 살 걸. 그냥 LS를 살 걸 이런 식으로 지주회사 모두를 갖고 있는 지주회사에 대한 관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주사란 다른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거나 관리하죠. 사업지주회사 혹은 순수 지주회사로 나뉘고요. 지주회사인 경우는 세금 혜택, 배당에 대한 세 혜택이 있고요. 경영이나 지배력을 가질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수익 구조는 뭘까요? 로열티, 배당금, 임대수익, 경영자문비를 받는 것이 있겠죠. 지주회사들은 모멘텀이 뭐가 있나? 밸류업으로 인한 주주환원, 그리고 요즘에 고령화가 되다 보니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이들이 당연히 늘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 메리트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주사를 평가할 때는 어떤 잣대를 대야 될까요?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는가? 그룹사들의 매출액이 올라오고 있는가? 배당 정책은 어떻게 하는가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주사가 괜찮을지 고민이 되죠. 분명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지주사는 한화일 거고요. SK하이닉스 잘 나갈 때는 SK스퀘어 성과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1월에 실제로 SK스퀘어 주가는 비교적 괜찮았고요. LS 혹은 조선 쪽의 HD현대와 HD한국조선해양일지 아니면 잠잠한 다른 종목들일지 궁금하네요. CJ 같은 경우는 올리브영 이슈가 있는데도 주가 측면에서는 크게 가지 못했습니다. 지주사도 한 번쯤 체크하고 오늘 시간 허락하면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제 코스피가 지수가 오르긴 했는데 하락 종목 속이 훨씬 많았던 것은 바로 어제 밤에 나왔던 소비자 물가 데이터를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데이터 예상보다 높게 나왔죠. 헤드라인도 그랬고요. 근원 물가도 역시나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CPI가 뛰자 금리와 달러가 함께 뛰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것이 장 초반에 뉴욕장에 충격을 줬었죠. 하지만 테슬라가 반등을 하면서 나스닥은 그래도 상승으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상호 관세에서 자동차를 좀 제외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등장했고요. 그러면서 테슬라가 반등했죠. 2% 이상의 상승세. 그리고 일부에서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보택시 모멘텀으로 인해서 테슬라를 커버하기 시작했다라는 월가의 움직임도 있어서 반발 매수세와 함께 뛰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자체 칩을 언급하는 빅테크가 늘어나고 있죠.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것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겠는가에 대한 불안감으로 1% 하락했고요. 말이 이렇지 사실 최근에 엔비디아 흐름이 좀 좋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어가는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은 헬스케어를 강화한다라는 소식과 안드로이드 폰에 애플 TV 플러스 앱을 공개한다라는 소식으로 올라섰네요. 지수가 주춤할 땐 언제나 애플이 조금 버텨주는 분위기 형성되고 있죠. 그래도 시장이 CPI 데이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것은 결국 이겁니다. 트럼프와 푸틴의 전화로 유로화가 강세, 달러가 약세를 띠면서 금리와 달러가 튀었다가 달러는 약세를 기록한 점이 그나마 진정시켜 주었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 청문회에서 강한 미국 경제를 언급해 준 점,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그래도 2026년도 초에 2%대 목표에 도달할 거다라고 얘기해 준 점, CPI에 대한 진정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특징주 하나 더 본다면 팔란티어인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 발표 자리에서 일반 기관이 매수 확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참 대단하죠. 국내 서학개미 투자 종목으로도 유명한데 계속 조금 쉬었다가 또 잘 가는 흐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존슨 미 하원 의장은 백악관 자동차 의약품 상호관세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네요. 자, 그 밖에 뉴욕 증시입니다. 인플레 우려에도 나름 선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 뉴욕장인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안도의 달러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종전에 대한 기대도 등장했다라는 게 되겠죠. 종전 기대는 결국 러시아 에너지를 생각해 본다면 에너지 비용이 감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가 하락하면서 에너지단의 종목들은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쪽 관세 부과 안 한다고 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또 하락했다는 반발 매수세로 올랐다. 이 정도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재건 쪽 보셔야 되겠죠. 종전이 될 듯 말 듯한데 약간 되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죠. 트럼프와 푸틴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푸틴과 길고 긴 통화를 했다. 1시간 30분 동안이나. 우크라 종전을 위한 협상 즉각 개시안인데 협의를 했고 우리는 금요일 민헨에서 열리는 회의에 대해서 많이 논의했다. 그래서 이 민헨에서 벤스 부통령이 참석해서 우크라 전쟁 종식 시나리오를 혹시 꺼낼까라는 기대감을 일부 자극했어요. 이것은 일정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으로 나는 움직임을 시작할 것이다. 이후 확인을 해봤더니 정말 통화를 했다라는 뉴스까지 더해졌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오랜 전쟁에 지친 걸까요? 조금의 좀 우호적인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재건을 어떻게 자극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재건 관련주들 보통 이렇게 체크하죠. 건설, 토목, 철도, 모듈러, 통신 장비, 전력망도 이쪽에 들어간다라는 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박앵커의 연결고리 오늘은입니다. 그룹주에서 한화그룹과 LS그룹이 힘을 더 낼 수 있을지, 이것은 섹터로 이었을 때 조선과 방산의 연속성이 있을지인 것이고요. 테마단에서는 재건과 그리고 남북경협, 북미 정상회담 이슈, 일신석재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여부 체크하시죠. 시간외가 요즘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외에서 실적 뉴스가 많기 때문인데요. 어제 시간외에서 이수페타시스, 덕산네오룩스 나름 핫했죠.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잠시 후에 자세히 해는커가 짚어줄 겁니다. 이슈 측면으로는 금리가 올랐고 달러는 약세였고 자동차 관세 면제 이슈에 기대감에 국내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이 소식입니다. 트럼프가 국무부 정무차관에 앨리슨 후커를 임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전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입니다. 트럼프 일기 당시에 대북 협상 업무를 담당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다시 이들의 브로맨스를 기대할 수 있을지 경협주들 트레이딩단에서 테마로 체크할 뉴스인 것 같아서 넣었으니까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요즘에는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시간 외 뉴스에 더 집중하게 되는데 그래서인지 시간 외 뉴스도 정말 많아서 중요했던 뉴스들 체크해 주시죠. 예, 오늘은 전고체 관련한 종목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이슈들이 하나 둘씩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의 뉴스들을 좀 한 판에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LG에너지솔루션이 전고체 전지의 충전 속도를 10배나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리고 삼성전기가 세계 최초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죠. 삼성 SDI는 국내 셀 3사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통해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이 전고체 배터리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줬다라는 점에서 삼성전기 주목해 볼 만하죠. 원준과 한농화성의 관련 종목으로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 삼성 SDI와 삼성전기가 함께 콜라보를 하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이슈를, 파일을 더 키울 수 있을지 주목해 볼 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종목들을 움직였던 이슈는 바로 현대차였죠. 전고체 내재화를 나선다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는데 전고체 라인을 2월에서 3월 중에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유일에너테크와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이에 유일에너테크 크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4.8% 상승이었는데 다만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다는 점은 아쉽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의 이 전고체 라인, 생산 라인 가동 소식과 함께 유일에너테크 계속해서 상승 만들어내주고 있는 만큼 이 현대차가 과연 전고체 배터리와 2차 전지, 캐즘으로 앓고 있는 이 시장을 구원해줄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유일에너테크, 나인테크, 필에너지, 레이크 머티리얼즈, 아바코 같은 관련 종목들이 함께 자극을 받아갔죠. 자, 그리고 인터배터리 2025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도 주인공은 전고체 배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솔솔 풍겨 나오고 있죠. 거기에 로봇이라던가 여러 가지 핫한 테마들도 버무려질 걸로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전고체 이슈가 인터배터리 2025까지 시나리오 매매 관점에서도 접근해 보기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한번 함께 제시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통해 자동차와 바이오 부분에서는 관세 면제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 간밤에 또 들려온 만큼 이 소식도 함께 2차 전지나 전고체 배터리의 센티멘탈을 끌어올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죠. 전고체 배터리는 확실하게 2차 전지의 게임 체인저로 많은 기업들이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의 2차 전지 트렌드를 짚어보면 LFP 배터리가 다시 재부상을 했죠. 테슬라라던가 전기차 배터리들의 저가화를 위해서 LFP 채택을 늘리고 있었던 2024년의 트렌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3원계 배터리에 많이 집중을 해오던 국내 셀사들의 경우에는 LFP 쪽에 다시 좀 공을 들이는 모습을 함께 나타내기도 했죠. 그리고 하이니켈이라던가 4680 배터리에 대한 이슈도 2024년에 2차 전지 트렌드를 움직였던 또 하나의 가닥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개발 경쟁은 2030년까지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에 리튬 배터리가 가지고 있던 안정성과 에너지 밀도, 충전 속도 면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앞으로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전고체 배터리의 패권을 쥐는 기업이 시장의 트렌드를 선점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자리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상용화 목표 2030년으로 잡고 있고요. 황화물계와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에 앞서서 가장 좀 타임라인이 빠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고체 배터리용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시제품 양산 그리고 여러 가지 특허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삼성 SDI가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음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SKO는 2029년에서 2030년 사이를 상용화 목표 시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의 충전 문제에 있어서 조금 고온에서 더 적합하다라는 점에 방점을 맞추고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도요타라던가 중국의 CATL 조금 더 빠른 타임라인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도 이와 함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죠. 앞서서 뉴스 전해드렸던 것처럼 현대
현대차가 2월에서 3월 중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가동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관련 종목들 움직임도 짚어드렸습니다. 자, 타임라인은 결국에 2030년까지 쭉 이어지게 될 겁니다. 산화물계, 폴리머계, 황화물계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를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산화물계 같은 경우는 저항이 좀 높고 소형 전지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솔브레인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폴리머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영위를 하고 있는 액체 전해질 기술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좀 웬만한 기업들은 황화물계와 산화물계 쪽에 조금 더 기술 개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일단 제조 공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폴리머계의 경우에는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황화물계 연구를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한솔케미칼, SK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넥스트 레벨로 나아가기 위해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과 그리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입니다. 삼성 SDI는 가장 빠른 타임라인을 제시를 하면서 원천 기술 확보라던가 특허 쪽에서도 굉장히 좀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전고체 배터리의 덴드라이트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이야기를 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덴드라이트가 어떠한 문제점들을 일으키는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기로 하겠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미국의 캘리포니아대와 함께 이 상온 수준에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가 제대로 구동되기 위한 연구들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충전 속도를 10배 개선했다라는 어제의 뉴스도 역시 이 미국 캘리포니아대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밝혀진 것이었고요. SK온은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 업체 솔리드파워에 투자를 한 이력과 함께 전고체 배터리 공동 개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현대차, BMW, GM까지 완성차 업체들도 하나둘씩 나서서 전고체 배터리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완성차에 탑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심을 하고 있고요. 2027년까지 전고체 배터리 시장 연평균 34.2%의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밸류체인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이미 시장에 양산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밸류체인들을 하나하나 좀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전고체 배터리가 다 파일럿 라인으로 가동이 되거나 또는 시제품 양산을 위한 소규모로 가동이 되고 있다는 점은 함께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소재단과 제조단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죠. 그중에서도 최근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필에너지라던가 유일에너테크일 텐데 유일에너테크는 이제 현대차에서 파일럿 라인을 가동한다.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에 어떻게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최근 3거래 연속으로 시세를 좀 쌓아 올렸던 만큼 앞으로 좀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필에너지도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연관지어서 보시면 좋겠고요. 삼성 SD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재와 제조단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는 만큼 관련 종목들 체크해 두셨다가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나올 때마다 꺼내서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에서 앞서서 덴드라이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기차는 결국에 충전이 얼마나 빨리 되는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크게 상용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급속 충전을 진행을 할 때 나뭇가지처럼 리튬이 자라면서 배터리에 손상을 일으키는 현상을 덴드라이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앞으로 좀 상용화가 되고 충전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삼성 SDI 덴드라이트 억제 기술을 연구하면서 이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이야기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충전 속도 개선에 좀 진심이고요. SK온은 고온에서 충전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쪽에 좀 집중을 해서 더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헤드라인 돋보기입니다. 정말 지난해 연말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수페타시스. 지난해 영업이익이 1,042억으로 전년 대비 68% 성장했다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호실적의 그 배경으로 4공장 증설이 이미 완료가 됐고요. 수주에 대한 대응 능력이 이로 인해서 뛰어나게 개선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호적인 환율 환경도 호실적의 배경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I 가속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통주 한 주당 150원의 현금 결산 배당도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만큼 이 수페타시스가 그동안 제2호 인수로 인해서 만들었던 잡음들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요. 5공장 증설 준비에 대한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AI 가속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연관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AI 가속기 수요와 네트워크 물량 회복의 이 요구 물량의 한 20%밖에 지금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빠르게 5공장 증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한 거고요. 총 3천억 가량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4공장에 투입됐던 비용 대비 한 2.5배 정도 더 자금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6년 말 이후에 완공을 하고 가동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AI 가속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2026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포석하에 5공장 증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2024년 기준으로 AI 인프라향 매출 비중이 70%라는 점에서 이수페타시스를 AI 가속기 시장에서 주된 수혜 종목으로 증권가에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기도 이 비중이 5%에 달한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주목도가 상당히 높기도 하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 5공장 증설 계획과 맞물려서 아직까지 이수페타시스가 유증 관련해서는 이슈가 남아있다는 것은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유증 규모는 크게 축소가 됐죠. 제2호 인수에 대한 인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2,500억 규모로 유증 규모를 축소를 했습니다. 일단 주당 발행가액이 24,600원이고요. 이 12일 종가가 47,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증에 대한 매력도는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유증 일정도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최근에 유증을 좀 진행하고 있는 좀 우려스러운 기업들도 함께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휴림로봇과 나노브릭일 텐데요. 최근에 공시가 나왔죠. 신주 발행가액이 12일 종가 기준으로 모두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상증자가 오히려 조금 주가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휴림로봇 같은 경우는 타법인 증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 금액이 어느 부분에 사용되는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미 지난해 두 차례 677억 규모의 유증을 진행한 바가 있고 상장법인 중에 이 최다 유증 건수, 증자 주식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약간은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함께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어떠한 부분이 현명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슈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주요 흐름을 영향을 줄 만한 뉴스들을 모아서 전달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전략 고민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IS셋 김태성 본부장님과 전략 챙겨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CPI에 대한 민감도가 과거보다 좀 떨어진 느낌이 드는 네. 밤 사이였습니다. CPI 나오고 달러 금리 튀었다가 그래도 이제 종전 기대감에 달러와 약세 움직임이 나타났고 뉴욕은 약간의 혼조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떻게 소화할까요, 조 의장? 일단 사실 CPI가 발표하고 나서 1시간 동안은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 선물 지수가 급락하고 나서 빠르게 회복을 하진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본장이 시작하고 나서 이제 빠르게 이 회복 속도를 좀 보이며 그래도 이제 보합권에서 마무리되는 미 증시였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약간의 걱정은 했지만 그래도 오늘 이런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기에 우리나라 증시에는 조금은 더 우호적인 모습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CPI가 높게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발생했던 LA 산불의 영향이 조금은 컸기 때문에 구조적인 이제 상승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상승이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더욱이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이제는 뉴스와 트럼프의 입에 조금은 더 민감한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 사이에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야기가 좀 나타나면서 종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이제 이틀 전만 하더라도 의약품과 자동차에 관세를 매기겠다 했던 부분들이 조금은 완화되었다라는 어떤 뉘앙스가 풍기는 뉴스도 있다 보니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또 바라보시는 분들 정말 또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오전 지금 개장전 흐름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행보에 온 세상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니까 그 변수로 트럼프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곳에 더 민감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어제 조선 방산이 때마침 좋은 먹잇감을 맞아요. 얻고 뛰어나갔습니다. 조선 방산 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각각 좀 주시죠. 일단 조선은 아무래도 이제 관세 이야기가 나와도 그걸 이겨버릴 수 있는 기술의 힘을 트럼프가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 때문에 어제 또 한 번 부각이 됐고 또 이제 MRO 사업에 대해서 이 미국 내에 조선사가 없다 하더라도 건조를 할 수 있게 법안이 발의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굉장히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고민이 되는 거죠.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매도를 할 것인가.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보유자분들의 영역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매도를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10에서 20% 정도는 현금화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없으신 분들은 쫓아가시기보다는 후속 주자를 좀 잘 판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후속 주자 엔진 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진 쪽도 조선사 못지않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영역을 조금 더 확대를 하다 보니 저는 피팅 밸브 쪽에서 제가 과거에 한번 언급드렸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큰 시세가 나지 않는 기업이 있어서 KSP라고 하는 이 현대 이 조선사 밸류 체인에 들어가는 피팅 밸브 기업을 저는 만약 지금 투자를 해보신다면 이 기업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지만 생각보다 주가의 힘이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았던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진중공업. 저는 이 두 기업만큼은 만약에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아쉬움을 제가 i3 시스템으로 좀 많이 말씀을 네. 드렸는데 어제 이제 그 부분이 조금은 빛을 발했던 날이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 i3 시스템과 하나 시스템이 아마 시초에 갭으로 좀 띄울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참 고민이 되는 전략이지만 일정 부분 꼭 수익을 좀 챙기고 가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i3, i3, i3? 그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i3? 약간 이런 생각을 잠시 쓸데없이 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님의 i3 시스템 네. 보유자분들의 전략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셨어요. 조선과 방산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런 말 나온 김에 하나그룹주로 가보죠. 네. 하나그룹주 시총 대기업 집단 순위가 6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11위에 있다가 6위로 올라왔어요. 물론 올해는 이제 8위로 시작했지만 와 놀랍네요. 김승현 회장님의 그 카리스마가 빛을 발하는 지금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사가 다 올라가고 있고 정말 상관이 없이 그냥 회사명에 한화가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기업도 있죠. 대표적으로 하나갤러리아. 일단 뭐 그런 걸로 다 차초하고 어제 하나그룹주의 독주는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고도 남을 만한 실적과 함께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많은 사업에 공격적인 투자와 그리고 부러워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화 비전, 그리고 하나 오션, 한화 시스템.
아마 나열을 쭉 해보면 최근에 정말 하나그룹주들이 돈 잘 벌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정도의 이제 퍼포먼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 기업들 혹은 이 그룹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결국엔 너무 많이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그룹주가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제2의 한화는 누가 될 것이냐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한화를 쫓기보다는 한화는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제2의 한화그룹주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쪽은 LS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LS라고 하는 그룹도 지금 가지고 있는 관계사 계열사들을 쭉 나열을 해보면 현재 산업에 정말 뺄래야 뺄 수 없는 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저 LS 일렉트릭이 가장 대표적인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화 다음으로 LS 그룹주들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높여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잠시 주춤거리긴 했습니다. 딥시크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력기기 쪽에 변동성을 주긴 했지만 결국엔 지금 미국도 전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저는 LS 일렉 혹은 LS 그룹 전체적으로 한번 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S 지주사를. LS 지주사도 좋고요. 그런데 상승 탄력은 역시나 LS 일렉트릭이 가장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릴게요. 네, 전반적인 전력 방산 조선, 하나그룹주, LS 그룹주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그럼 전고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시간 외에서 이제 전고체 종목 일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등이 네. 좀 강했습니다. 장중에서부터 LG 엔솔에 이제 전고체 관련한 뉴스도 나오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의 뉴스도 있었고 해서 한 번씩 이제 테마단에서 분위기를 타려나 싶은데 네. 전체적인 덩어리가 약간 2차 전지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큰 힘은 또 못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상용화보다는 상징성에 저는 더 가까운 뉴스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수 있고 내재화할 수 있다. 사실 이제 해당 산업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다음의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높을 때 이런 전고체 배터리가 나왔다면 관련주들의 시세는 정말 상당히 높을 겁니다. 우리가 이미 전고체 관련주들은 2년 전에 한번 그 힘을 느꼈죠. 근데 이제 타이밍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HBM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처음에 동시에 시작했을 때만 해도 HBM 시장이 이렇게 클 거라고 생각도 못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 HBM을 삼성전자는 포기를 했었던 거고 SK하이닉스는 혹시라도 모르니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해오면서 이끌어왔던 거고 그게 이제 4년이 5년이 지나서 결실이 맺기 시작을 하면서 격차가 벌어진 거거든요. 일단 전고체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누가 이렇게 비싼 배터리가 탑재한 전기차를 많이 살까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나중을 생각을 했었을 때는 결국 전고체 배터리가 마지막 어떤 종착역이 될 가능성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은 테마이겠지만 나중 길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매매 전략을 짜는 게 고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 지금은 당장은 상용화보다는 저는 상징성에 좀 무게를 두고 단발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쪽을 찾아보는 게 더 현실적이다. 유일에너테크가 일단은 1순위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리고 한농화성,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렇게 압축해서 보시는 것이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유일에너, 이수 스페셜티, 한농화성. 그렇죠. 네, 이렇게 레이크 머티리얼즈. 레이크까지 저희 정리해서 놓고 앞단에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픽을 볼게요. 네. 세트라가이로 갑니다. 네. 왜요? 일단 한화그룹주에서 계속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일단 한화그룹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인수를 한 세트랙 아이도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세트랙 아이가 2021년부터 이제 한화그룹에 이제 편입이 되었죠. 인수가 되면서 그렇기에 지금 세트랙 아이는 뒷배가 든든하다라는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X의 기술을 빌려서 지금 관측 이성을 이제 올해 굉장히 많이 쏘아 올릴 지금 예정이고 또 이제 국내를 넘어서 해외 쪽으로 매출이 나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우주항공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세트랙 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적자가 지속이 되지만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만약 우주항공 쪽에서 종목을 찾고 계시다면 저는 세트랙 아이도 괜찮지 않겠는가? 손절가 45,000원 잡으시고요. 저는 목표가 7만 원을 잡고 조금 길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금 미국에서 로켓랩이든 스페이스 X든 이제는 막 경쟁이 조금씩 치열해집니다. 네. 왜냐?
이들에게 이 우주항공은 정말 먼 미래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대입을 해보면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기업들 많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트랙 I까지 확장을 해서 오늘의 픽 종목으로 얘기해 주셨네요. 어떤 흐름일지 앞으로 지켜보면서 AS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풀어주셨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